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발표는 조선 숙종 16년 장희빈의 왕비 책내 거행과 그 함의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책내는 일국내의 통치권자인 국왕이 왕비 세자빈에게 공식적인 임명장과 그 상징물로 지위를 부여하는 의식입니다. 또한 조공 책봉 체제의 국제질서 속에서 중국 황제가 공명을 수여하는 의식입니다. 따라서 책내는 국왕이 국제질서 속에서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정치적 속성이 강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책내에 대한 연구는 기초적 해제의 작성에서 출발해서 여러 연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왕비 책내의 의절과 그 정치적 의미에 대한 연구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왕비 책내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국왕의 혼례 과정 중에 거행되는 책비, 그리고 선왕의 사후 세자가 왕위를 물려받아서 세자빈이 왕비에 올라 거행하는 책비의,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후궁 가운데 책비의로 왕비가 되는 경우와 폐비 후 다시 복이 되는 과정에서 책비의가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본고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후궁으로서 왕비 책례를 거행하는 경우와 세자빈으로서 왕비가 되는 책례 의절 이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 의절을 가감해서 그 권위를 부여하려고 했던 것은 있었던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첫 번째로 본고의 작성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두 번째는 왕실 의례가 국왕권의 적극적인 구현 대상으로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해서 숙종대 세자를 둘러싼 왕실 의례가 국왕의 위상을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매개가 될 것이라는 점에 포착했습니다. 이에 숙종 16년 희빈 장씨의 왕비 책례를 통해서 이 책례의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숙종대 왕권의 측면에서 세자의 보호라는 함축적 의미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세 가지 측면에서 본고를 작성했습니다. 먼저 희빈의 왕후 책봉 진행 경과 검토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책내 의절의 특징을 살펴본 후 정치적 함의를 포착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희빈의 왕비 책봉 진행 경과입니다. 왕실에서 후궁은 내명부의 자리를 받는 데 있어서 자녀를 출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희빈 장씨의 입궁과 출궁은 숙종이 서인 세력을 견제하며 남인 세력을 활용하는 정국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입궁, 출궁, 제2궁의 과정을 거쳐서 1688년 10월 28일 왕자를 출산합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에 왕자를 장자인 원자로 정하고, 그리고 희빈 소희 장씨를 정일품의 희빈 장씨로 봉합니다. 이에 서인 송시열을 비롯한 대신들의 반대가 일어나자 숙종은 이들을 귀양 보내거나 또는 파직을 합니다. 그리고 원자 종으로 수용하는 남인을 등용하는 기사항국을 단행합니다. 이로써 왕자를 장자로 정하는 일들을 먼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정이 숙종은 두 번째 계비인 인현왕후를 폐비하는 일을 시행합니다. 1689년 4월 21일 사원부 간원들이 송시열의 죄를 불문할 것을 청하는 자리에서 심한 일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런데 숙종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로 올수록 인심이 점점 나빠지는 것이긴 하지만 신하들인 사원 간원들인 당신들이 당한 것보다 내가 당한 것이 더 큰일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일은 바로 인현왕후가 꿈속에서 선왕과 선우의 말을 가탁해서 장씨에게 아들이 없을 것이라고 한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런 말이 있은 이후로 불과 15일 남짓한 시간 동안 인현왕후를 폐하여 서인으로 삼고 또 폐비 교서를 반포합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에 희빈 장씨를 불과 이틀 뒤에 왕비로 삼겠다는 전지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이 전지를 발표했던 그 자리가 바로 영의정과 예간 2명, 단 3명만이 모인 자리에서 전달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영의정은 2품 이상의 간원들을 불러서 함께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숙종은 이에 대해서 비가 빈을 간택할 때도 상궁과 외관문 모이도록 함으로 희빈 장씨를 왕비로 정하는 문제는 영의정, 예간 2명, 그리고 숙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 국왕이 선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영의정은 이것이 중대한 일이므로 이품 이상과 탐사를 퇴출하도록 이야기하고, 이에 대해서 바로 그 즉시 퇴출하도록 해서 이 이야기를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이미 희빈 장씨가 왕비로 선택된 것은 결정된 사항이고, 그 책내 시기와 관련한 문제가 바로 논의가 되는데요. 권대훈이 이 날짜에 대해서 물어보자 숙종은 바로 오늘이 기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의정 권대훈은 당시 장렬하고 국귤이 있으므로 국귤 이후로 미룰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에 숙종은 호를 정하는 것, 이것은 먼저 정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리는 국귤 기간이 끝난 후에 거행하도록 하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희빈 장씨의 명호를 비로 정하고 동묘사지 표사전에 구하게 됩니다. 이로써 그 장씨를 비로 정호하고 진상을 올리게 하는 등 물질적인 측면에서 왕비의 지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청나라의 고명을 추청합니다. 이 일을 담당했던 사람은 바로 동평군 이항입니다. 동평군 이항이 사암금 주청사로 청나라에 가서 고명을 청하는 주청을 올렸고, 이것을 윤호하여 1690년 1월 21일 청사가 조선에 와서 장씨의 고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교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이로써 왕비 장씨는 대외적으로 왕비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5개월 정도 뒤에 그 사이 동안 장렬하고 분노가 끝나고 또 원자가 세자로 책례를 거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 장씨의 책례를 거행하기 위한 임시기구인 책례도감을 설치하고 그 준비를 쭉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20일, 22일 책례를 거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10월 22일 거행됐던 책례의절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상세한 의주를 작성했습니다. 의주는 책례가 거행되는 공간, 그리고 참여자들의 위치, 행위, 상징물의 배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씨의 책례의절은 1676년 임경왕후의 책례를 참고해서 그 절차를 준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임경왕후는 숙종의 첫 번째 비로 세자빈으로서 혼례를 하고, 그리고 왕비, 그 책례를 받은 왕비입니다. 이 책례와 비교를 해봤을 때 대체적인 절차는 유사하지만 장씨의 책례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무백관과 시의자들의 행례에 있어서 애의 어긋남이 없이 잘 지킬 것을 의도하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국조오례이나 임경왕후 책례 의주 순서는 정전에서의 행례 다음에 편전의 수책이 기록되어 있는 것과 달리 왕비 수책의식이 먼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로 볼 때 희정당에서의 수책일을 더 고려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책례 거행 시 제구를 조정한 것입니다. 제구 마련 시 고려사항 중에서 두 가지 사항이 주목됩니다. 먼저 교명축이라고 하는 임명장의 축을 장식하는 데 있어서 그 장식적 요소가 주목됩니다. 바로 그 교명축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용 문양을 그리게 되는데요. 이때 용 문양의 발톱 같은 경우가 그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감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 가감의 논의사항은 알 수 없지만 그 가감을 고려하고 있었고 그것을 공심하도록 했다는 점에 있어서 다른 왕비 책례의 임명장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어떤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왕비의 머리 장식인 수식을 제작할 때 전례를 참고합니다. 이때 책례와 가래의 채발을 참고하여 개수는 가래에 맞추면서도 그 크기는 양은 전례의 책례에서 장식했던 채발의 양에 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장씨의 왕비 책례는 그 식에 특별하게 더 화려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다른 책례의 전례와 같은 방식을 그대로 구현함으로써 그 상징적 의미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절차의 준수를 통해서 왕비의 권한을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장씨의 책비위는 창덕궁의 인정전 영역과 그리고 희정당 영역에서 거행이 됩니다. 이 장소는 모두 숙종의 다른 왕비들이 책례를 거행한 장소와 동일한 것이었고 책례 의절도 동일했습니다. 책례 의절에 있어서 두 공간은 인정전과 희정당인데요. 인정전에서의 행례는 국왕과 종친무무백관이 참석하는
조회의 구성 방식과 형태가 유사하면서도 비물 전책을 전할 사자의 참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정당 영역에서는 5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각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했습니다. 북문 밖에서는 상전과 사자 사이에서 왕비의 의장물과 그리고 상징물들을 전달하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었고요. 두 번째로 정전문 밖의 공간은 외명부가 대기하는 공간, 그리고 정전 합 밖은 왕비의 비물 전책과 의장이 정전으로 들어가기 전 대기하는 문이면서 내명부가 대기하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희정당 안의 뜰은 왕비가 수책하는 그 의식이 거행되는 공간이었고, 수책 의식이 끝나면 왕비는 희정당 전 안으로 올라가서 그 왕비자가 설치된 곳에 자리하게 됩니다. 이런 비수책은 내명부가 배열하는 공간에서 거행이 됐고, 그 배열하는 공간에서 수책의가 거행되는 동안 공주 이하의 외명부와 종친 무무백관은 각각 다른 공간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완료되면 내명부가 배례와 치사를 받고, 그리고 치사를 하고, 그리고 외명부가 다시 들어와서, 외명부가 퇴장한 이후 외명부가 다시 들어와서 배례와 치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공문 밖에 있었던 종친 무무백관이 그곳에서 배례와 치사를 하게 됩니다. 왕비 혼례 가운데 거행되는 책비가 내명부의 배례만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 책비 의는 내명부와 외명부의 배례와 치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내명부와 외명부를 아우르는 명부의 수장으로서 상징성을 보여주며, 또한 종친 무무백관의 배례와 치사, 그리고 상전이 그 사전을 희정당에서 왕비의 명을 받고 그 국왕에게 전달하는 인정전으로 갔다 와서 다시 그것을 왕비에게 공명하는 이런 절차들로 봐서 공모 상징적인 권한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빈 책내의 정치적 함의를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책내는 분묘 이후 그리고 존숭 도감이 설치돼가지고 존숭하는, 그러니까 선왕에 대한 분묘와 혹시 선왕후가 살아있었을 경우에는 존숭하는 의례가 이어진 후에 거행되는 것이 바로 책례의절입니다. 그런데 장씨의 책례의절은 다음 사료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자를 길러 세자를 책봉하는 전례를 치르자 중궁의 이유를 밝혀 왕비를 세우는 의례를 거행하니 라고 해서 세자의 책례와 긴밀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숙종은 어머니가 아들 때문에 기해질 수 있다는 춘추의 논리로 또 이러한 것들을 합리합니다. 두 번째로 책례도감 인적 구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책례도감 구성원들은 세자의 책례도감 구성원들과 절반 이상이 거의 중복됩니다. 이 인물들은 1689년 원자의 정모 과정에서 서인을 대치한 남인들이었고 혹은 세자 시건문의 간속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희빈 장씨의 책례는 세자를 보양하고 그 지위를 보위하기 위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의례가 준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책례를 전후한 숙종 언사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숙종은 종사의 대계를 잇는 일을 중하게 여기고 또 원자를 세자를 삼는 이유를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숙종은 내가 원대한 장례를 생각한 것으로 실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고 있습니다. 숙종은 그의 사망 후에 벌어질 왕위 계승을 염려하였고 후사를 안정적으로 계승하는 것을 그 주요 방향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자의 왕위를 안정적으로 계승하기 위해서는 적자의 지위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희빈 장씨의 책례는 세자 책례와 연결선상에서 거행되었고 이는 세자의 존귀함과 연결되는 함축적 의미가 있습니다. 세자 생후 신분을 의례를 통해 변화시킴으로써 문무백관과 명부 모두가 장씨를 분모로 인정하고 세자의 적자 지위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정치적 함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종법에 있어서 그 왕위 계승에 있어서 종법에 있어 그 이데올로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결국은 의례를 수행함으로써 합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그 의의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